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요 참외를 좀 그려볼 생각입니다. 참외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? 그렇죠, 노란색 아주 달콤한 향이 먼저 떠오르잖아요. 그런데 우리 아세요? 이 코리안 멜론이라고 하는 이 참외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심겨져 있는 거의 모든 품종은 우리나라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안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오늘은 뭐를 그릴 생각이냐면, 그렇죠, 개구리 참외를 그려볼 생각입니다. 이 개구리 참외는 토종이면서도 이게 이제 변형이 좀 많이 생기긴 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구리 참외의 향도 좋고 맛도 좋아서 여름이 되면 또 어디 바닷가를 놀러 가거나 할 때는 꼭 하나 사가는 그런, 또 외과를 잘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게 느껴지는 참외를 만나면 굉장히 맛있게 먹거든요. 예,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좋아해서 제가 좀 간혹 사거나 먹는 그런 건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. 이렇게 해놓고 이 구룩처럼 먼저 이 선을 먼저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이렇게 해서 배꼽을 이렇게 그려놓고, 네, 이렇게 선을 먼저, 물론 이 선을 안 하고 물감으로 먼저 하셔도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색으로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색의 색감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그린 거죠. 이렇게. 예, 음, 뭐 방향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을 수도 있고요. 뭐 따로 뭐 한 곳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. 왜냐면 얘네들은 한 덩쿨에 여러 개가 매달려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조상들이 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얘를 우의적으로 많이 그린 겁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예, 제가 좀 그리다가 보면 자꾸 넘어질까봐 이렇게 좀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이 참외는 과질 면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. 이 면면이라고 하는 것을 연면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연결되어 솜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. 자손 번창을 뜻해요. 즉 참외는 덩쿨의 외가 많이 달려있다는 말로써 자손이 대대로 연면함을 뜻한다는 얘기죠. 길게 뻗어나와 있는 덩쿨손이 열매가 많이 달리고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자손이 많기를 바랬던 우리 선조들은 여기에 의미를 좀 많이 두셨던 거죠. 그죠?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저기 안에 원칙적으로는 얘들은 노랗다기보다는 약간, 그렇죠. 무슨 생각이, 예, 예, 맞아요. 개구리 참외는 좀 엄격히 따지면 수박처럼 무늬가 되어 있어요. 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저는 골을 표현했지만 골이 굉장히 적은 것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그릴 때 꼭 골이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그리셔야 돼요. 네, 이렇게 해 놓은 후에, 그렇죠, 개구리 참외의 무늬나 어떠한 색깔들을 당연히 저는 좀 마른 다음에 하고 싶으나 여러분들은 여기에 바로 하셔도 좋아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여기에 이렇게 개구리의 그 청개구리의 무늬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좀, 저는 마르면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르지 않고도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. 또 하나는 이 방법 외에 또 어떤 게 있느냐?
이 골 있죠. 이 골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음. 어떤 것이 더 여러분에게 어울릴지 또 좋을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 골이 적은 것도 있고 골이 모양이 거의 없는 것도 있었어요. 이렇게. 음, 음. 이제 조금 마른 후에 또 다양한 걸 하겠지만 지금 저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무늬를 넣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. 이렇게. 음? 요 골에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요 골 밖으로 이렇게 무늬를 넣을 것인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. 다만 중요한 건 그렇죠. 이렇게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무늬가 있다는 거죠. 그죠? 이 무늬에 의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? 개구리 참외 또는 색깔도 또 요런 색이죠. 여기에 약간 뭐 검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무늬를 좀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. 음? 이렇게 골에다가 한 경우 이게 일자로 넣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좀 이런 느낌. 음? 골에다 아니면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족한 색은 조금 더 넣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 하면 점점점 색깔이 맛있는 참외색이 나오겠죠. 네. 얘는 솔직히 노랑보다는 그렇죠. 개구리의 등껍질 같은 그 색이 조금 더 드러나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. 어떤가요?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낯설은 개구리 참외가 여러분에게 그려지고요. 여기에 이제 덩쿨을 이어줘야 되겠죠. 야, 덩쿨은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부터 잡아서 이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 네. 개구리 참외가 완성이 됩니다. 여기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뻗어나간 곳에 잎사귀를 좀 달아주고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그리는 여러분에게도 좀 낯설기는 하겠지만 개구리 참외까지 여러분이 과일과 채소의 차이점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. 과일과 야채의 과일과 야채의 차이점 뭘까요? 그것은 다년생 나무에서 자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흔히 이를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?
과일은 다년생 나무에서 열매로 씨가 있는 것을 말하고요. 채소는 풀이죠, 풀. 그죠? 풀과 식물이라고.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묘하게 수박이나 얘는 청과시장에 가서 보면 야채상이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과일 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하죠. 우리나라에선 그냥 암묵적으로 과체류에 포함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 번쯤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리면서도 식물의 뜻, 또 과일과 채소의 차이점,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그리면서도 제자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, 또 자연, 또 하나의 과일을 먹을 때도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다 보면 옛 선조들의 글로서의 그림, 즉 읽는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고, 그러다 보면 그림을 쓰게 되죠. 예. 이렇게 그려보는 건 어떨런지 제가 오늘 자연스럽게, 지금 물론 뭐 물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촉촉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떤가요? 빗속의 과일, 그 중에 개구리 참외 열린 것, 여러분에게 오늘 수업이었습니다. 참외가 갖고 있는 뜻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. 그 의미를 하루 동안 새겨보고 또 참외 곁에 두면서 한번,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과일 맛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